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2학기 동안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하게 될 조상기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을 여러분들은 잘 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은 대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물은 종이와 펜, 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경순의 의사소통에 따라 보면 여기에서 맨 처음에 2cm 크기의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시작점은 바로 맨 위점입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cm 아래쪽으로 우측으로 가서 각 변이 2cm인 오각형의 별을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5cm를 내려가서 지름이 3cm인 원을 그립니다. 자, 거기에서 또 직선으로 곧바로 내려가서 한 변이 3cm인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5cm를 가서 한 변이 2cm인 정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 중화일보에서 2017년도에 한 조사가 있는데 조직이나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해봤더니 이건 이제 복수응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수응답을 하도록 해가지고 봤더니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 직업 기초 능력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처럼 어떤 조직에 있어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능력을 학교에서나 정규 교육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한 대학 생활에서 그걸 배우려고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통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가 64%. 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대화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 때문에 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남 앞에 일방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이 차이가 있을 때 그 어른에 대한 존경심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말대꾸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제하다 보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이고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바쁜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바삐바삐 하다 보니까 서로가 차분히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의사소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귀찮고 싫어서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이런 답변은 여기 보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면 남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 남하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귀찮고 싫어서라는 이런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이 뭘까? 자, 의사소통이란 상대방과 언어, 즉 말이나 문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즉 이 의사라는 것은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가 그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과정, 즉 서로
공유한다라는 얘기예요. 공유하는 과정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있어서 언어, 이 언어라는 것은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문자 언어를 포함해서 의사를 전달, 자기 자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상호 간에 그것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유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공유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원은 라틴어 커뮤니카레의 명사형입니다. 커뮤니스에서 유래한 말, 이 말을 통해서 커뮤니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커미라는 말은 공통의, 상호의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커뮤니카레의 명사형 커뮤니스에서 유래한 말이고, 양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존재하고 그 상대방 사이에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바로 의사소통 과정이로,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공유 과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로 이것을 나눠서 이해가 돼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에 보면 독기형 보면 분석적으로 듣는 것.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을 듣고 내가 같이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적 듣기는 이것과는 또 다르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대화적 듣기의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에 대해서 듣기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말할 때의 유형은 공식적으로 말하기.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언어를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의례적으로 말하는 거, 이건 아무 의미 없이 평상시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던져지는 말, 그리고 무의식 중에 던져지는 말, 이것이 바로 의례적 말하기라는 것입니다. 친교적 말하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립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사교적, 친교적 말하기의 유형이 될 수 있겠죠. 자, 언어적 의사소통 말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첫째,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해주고 강화해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로서는 다 전달되어지지 못한 내용, 이것은 꼼꼼히 챙겨서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그것은 그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청각 메시지 형태. 음성언어에서 전달되는 청각적 메시지 형태를 표정이나 몸짓이나 동작에 의한 시각적 메시지 형태로 우리가 바꾸는 것, 이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성입니다. 자, 소리는 그냥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소리라는 그 청각의 감각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이 있는데, 표정, 몸짓 또는 제스처, 동작, 이것들도 또한 시각적 메시지 형태로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도 이런 본능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리가 말을 하다가 어깨를 으쓱하다든지 코를 찡긋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분히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성격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표현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꼭 말로써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정,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할 때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비언어적 몸짓 언어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각 문화별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손 하나 까딱까딱 하는 거 이거 서양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버릇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처럼 비언어적 몸짓 언어 그리고 와라 가라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와 미국식에는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되고 있어요. 반대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비언어적 몸짓 언어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을 왜 이게 필요하냐, 의사소통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 즉 깨어있는 시간 70-80%는 의사소통, 본인 자신 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중에서 45%는 듣는 데 시간을 활용한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55%는 전달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듣고 말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즉 상호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의사소통, 의사전달 과정이 되고 말겠죠. 그러면 그 대화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의사소통 이경순 저서에 보면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형성된다. 즉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전반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죠. 바로 이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원활한 조직활동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다. 그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한다면 그 조직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가 의사소통이 정확히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줘요.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성과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 11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상대방과 언어, 즉 말이나 문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상호가 그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과정, 상호 이해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 어원 커뮤니카레의 명사 커뮤니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의할 점, 양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 상호 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그래서 단지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나만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걸로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한 말은 이처럼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메시지가 다루어진다. 것을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문서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게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잘 듣고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잘 전달하고, 이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의사소통 시에 이 올바른 태도를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목적을 알고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때는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아주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게 짧고 간결하게 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었을 때 그것을 짧고 간결하게 의사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테니까.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상황, 이거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으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사소통의 자세가 되죠. 자, 몇 분의 발언을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성공을 비교한 간결한 의사소통에, 자, 추상적인 설명보다 짧게 발언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 대웅제약의 성공비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우루사 간장약이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간의 피로에 필요한 약이고요. 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종욱 사장이 성공 비결을 간결한 의사소통에서 찾았다. 자, 중역회의하면 회사들에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어떤 점잖은 나라, 많은 말보다는 직접 피부에 와닿는 나라, 그리고 몇 분의 발언을 끝낸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의사전달을 했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거를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전달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도 그 간결하고 그 정확한 개념 전달 때문에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고 이해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데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공감대에 성장된 기업 문화이자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결한 의사소통 방법은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짧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1분 내에 전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의사소통 시에 올바른 태도를 또 보면 전달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된다. 자, 직장생활과 의사소통. 자, 어떠한 자세로 입사를 해서 뭐뭐하는 걸로 성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IQ로 입사해서 EQ로 성공한다. IQ, 바로 지능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입사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모셔널 쿼션트, 즉 감성지수로 성공한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에 감성지수가 필요한 것은 바로 상호 공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카레에서 커미라는 어원 자체가 말하는 것은 함께, 공동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EQ, 이모셔널 쿼션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머리 지적 능력으로 입사를 했는데 성공하려면 바로 감성적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경쟁력은 실력보다 매력이 훨씬 매력적인 것, 즉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감성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우선 먼저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실력 위에 갖춰져야 될 그 더 중요한 내용은 감성적 공감 능력. 그래서 그게 바로 매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실력은 개인의 역량이지만 이 개인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매력이 될 수 있는데, 공감을 쓰는 능력, 이것이 상호 기아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때 진정한 경쟁력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직 내 소통의 실태를 보면 자유로운 의사소통 표현이 가능한가를 봤더니 한국 3.56, 일본 3.68, 중국 3.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장생활 만족도와 상사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은 75.2%, 즉 직장생활을 만족할 때 상사가 어땠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 봤더니 그 상사와의 관계가 75.2%, 일본은 13%, 중국은 49.5%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본인 의견을 말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상하관계에 의한 수직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그렇다. 말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여기서 내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이게 말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되게 되니까, 벌써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수 있겠죠. 직장 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상사와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전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른 팀과 업무를 진행할 때, 메일로 업무 처리할 때, 후배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팀 내 회의를 할 때, 외부 업체와 미팅할 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상사의 의견은 무조건 관철되기가 쉬우니까, 그러다 보면 의견이 다르면 그 상사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는 얘기죠.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교량적 역할,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때 여기에서 70% 이상을 연결해 주는 것, 70% 차이져 있는 그 사이에 있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개념 에서 우리가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